혹시 밤마다 허리나 무릎 관절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파스를 붙여도 약을 먹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시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정말 이 통증이 나이 때문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고생할 수도 있었던 만성 통증을 단 3분 만에 단 3군데를 매일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평생 파스와 진통제에 의존하며 살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54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찬영입니다. 30년 가까이 만성 통증 환자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수많은 분들이 약이나 파스에만 의존하다가 결국엔 수술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고 효과를 본 3가지 비밀 포인트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오른쪽 아래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무료로 건강 지식과 다양한 지혜 정보를 얻어가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밤마다 허리가 뻐근해서 뒤척이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자꾸 깨는 경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기가 힘들고 길을 걷다가 무릎이 아파서 쉬었다 걷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연세 때문이에요. 운동을 좀 하셔야겠어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통증은 다시 반복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제가 만난 71세 최명자 님은 10년 넘게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며칠만 지나면 다시 통증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파스를 붙여도 시원한 느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명자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더라도 허벅지 앞쪽을 먼저 풀어야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밤 3분씩 허벅지 앞쪽을 문지르기 시작하셨죠. 일주일 뒤 잠자기 전 허리 뻐근함이 줄어들었고 2주 후에는 무릎 통증도 함께 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이 근육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이 근육이 뭉치면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꺾이면서 전체적인 자세가 망가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서 만성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푸는 건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자세와 전체 통증을 개선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앉은 자세에서 골반과 무릎 사이 중간쯤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딱딱한 느낌이 들고 시원한 자극이 오면 그 자리가 맞습니다. 이 부위를 3분간 천천히 문질러주면 허리와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 중 76세 김영수 님도 허리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허벅지 앞쪽을 매일 3분씩 문지르신 뒤로는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69세 박정숙 님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통증을 호소하셨는데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죠. 이처럼 허벅지 앞쪽은 허리와 무릎 건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파서 척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어서 허리가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허벅지 앞쪽이 쉽게 뭉치기 때문에 하루 3분만이라도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할 때는 손바닥이나 주먹을 이용해 천천히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점점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손이 아프신 분들은 마사지 볼이나 작은 페트병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허벅지 앞쪽을 풀어주면 허리와 무릎뿐만 아니라 골반 통증, 허벅지 저림까지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발바닥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신경 반사구와 경혈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발을 자극하면 온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68세 신영자님은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권유받았던 분이셨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어려웠죠. 하지만 저는 수술보다 발바닥 마사지부터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주변을 하루 3번 앉은 자세에서 1분씩 꾹꾹 눌러주셨죠. 사흘 후 허리를 펴는 게 훨씬 편해졌고 2주 뒤에는 지팡이 없이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발바닥에는 척추와 연결된 신경 반사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바닥 중앙을 자극하면 허리와 다리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통증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발바닥이 차가운 분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 마사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발을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 중앙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눌러주세요.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면 그 자리를 1분간 꾹꾹 눌러주시고 뒤꿈치 주변도 같은 방법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이 방법은 70세 이정자 님도 실천하셨는데요. 처음엔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못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발이 따뜻해지고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74세 조순희 님은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쑤셔서 잠을 못 주무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뒤로는 숙면을 취하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발바닥은 허리와 다리 건강의 비밀 열쇠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눌러도 좋고 마사지 볼이나 골프공을 발바닥에 두고 천천히 구르듯이 움직여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과 엄지발가락 아래쪽 뒤꿈치 주변을 집중적으로 자극해주면 허리와 다리의 피로가 빠르게 풀립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뒤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부위는 위중혈이라고도 부르며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릎과 허리를 동시에 편하게 해주는 핵심 지점이죠.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세 조명석 님은 무릎 수술까지 고민하던 분이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게 힘들었고 허리까지 뻐근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웠죠. 하지만 매일 3분 무릎 뒤 오금을 문지른 결과 3주 만에 허리와 무릎 통증이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무릎을 살짝 구부렸을 때 뒤쪽에 생기는 주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엄지로 그 부위를 3초씩 꾹꾹 눌렀다 떼는 방식으로 하루 3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무릎 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허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67세 김연자님은 무릎 뒤 오금을 풀어주니 무릎이 덜 아프고 허리 통증도 함께 줄었다고 하셨고 73세 박용남님은 무릎이 아파서 밤에 자주 깨셨는데 오금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숙면을 취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허리와 무릎뿐만 아니라 종아리 저림 다리 부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금 부위를 마사지할 때는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엄지로 주름의 한가운데를 천천히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점점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근육이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꾸준히 관리하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은 물론이고 다리 저림, 발 저림까지도 함께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 분들이 이 세 가지 마사지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사지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하되 아프지 않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뼈보다는 근육을 중심으로 특히 관절 부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수건이나 온찜질로 예열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참지 마시고 숨을 내쉴 때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하루에 12에 2~3분 정도가 적당하고 무리해서 오래 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 마사지와 함께 다음의 습관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천천히 돌려주고 팔다리를 쭉쭉 뻗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루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왔다 갔다 하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해 보세요. 관절이 굳지 않고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잠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돼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에서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저희 환자 중 75세 이영자님은 처음엔 이거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하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 달 뒤에 정말 거짓말처럼 허리랑 무릎이 안 아파요라고 하셨습니다. 78세 정동수 님도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다가 딸이랑 손주가 같이 해주니까 점점 통증이 줄어서 요즘은 산책도 다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83세 정순자 님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다 보니 허리와 무릎이 늘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연세가 많아 망설이셨고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셨죠. 그러다 우연히 이 세 가지 마사지를 알게 되어 매일 실천하셨고 한 달 뒤에는 허리와 무릎이 훨씬 가벼워져서 텃밭일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또 77세 이명식님은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하면서 허리 통증뿐 아니라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기던 엉덩이 저림까지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TV를 볼 때마다 다리를 주무르며 스트레칭을 겸하니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당뇨로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80세 김정자님은 발이 차가워서 늘 양말을 신고 주무셨는데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한 뒤로는 발이 따뜻해지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는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85세 최영수님은 무릎이 붓고 아파서 걷기가 힘드셨는데 오금 마사지를 꾸준히 하니 붓기가 빠지고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세 가지 마사지를 통해 계단 오르기가 쉬워졌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됐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 손주들과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됐다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만 해도 허리 통증이 줄까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허리가 당기고 무릎이 꺾여 자세가 망가집니다. 이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하루에 몇 번 하면 좋나요? 아침 저녁으로 1~2분씩 꾸준히 해주시면 좋고 발이 차가울 때는 더 자주 해주셔도 됩니다.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너무 아픈데 괜찮나요? 처음에는 약간 아플 수 있으나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해주세요. 근육이 풀리면 점점 덜 아파집니다.
세 가지 마사지를 한 번에 다 해도 되나요? 세, 네 가지를 연달아 하셔도 되고, 시간 날 때마다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오금 마사지. 이미 따라해 보신 분들 중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 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민간요법 아닌가요? 의학적으로도 검증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믿을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근막 마사지가 만성 통증 감소에 76%의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재활의학회의 2023년 연구 결과에서도 셀프 마사지가 관절, 가동 범위를 평균 32% 개선시켰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실시한 5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는 약물 치료만 받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셀프 마사지를 병행한 그룹이 통증 수치가 65% 더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6세 강미순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 관절까지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허벅지 앞쪽 마사지를 시작한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허리와 무릎 통증이 줄었고 3주 후에는 손가락 관절 통증까지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온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79세 이봉수님은 30년간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허리 디스크와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통증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잠자리에서 돌아눕기도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세 가지 마사지를 매일 실천한 결과 6주 만에 밤에 뒤척임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도 즐기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라는 점. 이제 조금은 신뢰가 생기셨죠? 그럼 지금부터 계절별, 연령별로 어떻게 실천하면 더 효과적인지도 알려드릴게요. 계절에 따라서도 마사지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봄에는 기온 변화가 심해 관절이 예민해집니다. 이때는 마사지 전 5분간 따뜻한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감싸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벚꽃 구경 가기 전에 허벅지 앞쪽을 미리 풀어주시면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아픕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에 근육이 쉽게 굳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바닥 마사지를 더 자주 해주세요. 차가운 맨발로 다니지 마시고 실내에서도 얇은 양말을 신고 발바닥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질 때 관절이 경직되기 쉬워 미리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겨울에는 세 가지 마사지를 모두 조금씩 더 오래 해주세요. 특히 발바닥은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한 뒤 마사지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연령대별로도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 분들은 아직 심한 통증은 없지만 예방 차원에서 시작하세요. 하루 2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관리가 중요합니다. 60대 분들은 본격적인 관절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세 가지 마사지를 모두 하되 무릎 뒤 오금부터 시작하세요. 관절염 초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근력이 약해지는 시기라 마사지할 때 무리하지 마세요. 손자녀들과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고 5초간 유지하기. 이 동작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켜 마사지 효과를 높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10초간 유지하기.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변기에 앉아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이기.
발바닥 마사지와 함께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울산의 62세 김정희 님은 처음엔 혼자 마사지를 하다가 딸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해주니까 더 시원하고 대화도 늘어서 좋아요라고 하셨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딸과 함께 마사지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배우자와 함께 서로 번갈아가며 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등 뒤쪽은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서로 도와주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주면 효도하는 기회가 됩니다. 손자녀들도 함께 하면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급성 염증이 있을 때는 마사지를 피하세요. 혈전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술 직후에는 최소 2주 후부터 시작하세요.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부위는 피해 주시고, 마사지 후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 보세요. 발열과 함께 관절이 붓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힘이 급격히 빠지는 경우에도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기 어려울 땐 마사지 도구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 마사지할 때 테니스공을 벽과 허벅지 사이에 두고 천천히 움직이면 좋습니다. 발바닥 마사지할 때는 수건을 발가락에 걸고 당겨주면 스트레칭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 5분간 온찜질팩을 사용하면 근육이 더 잘 풀립니다.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근육이 부드러워져 마사지 효과가 좋아집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숙면을 취하면 근육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마사지 효과를 떨어뜨리니 금연하세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2세 박상진님은 처음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 했는데 이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정보들을 공짜로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토대로 궁금하시거나 관절 통증을 극복한 노하우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서 건강한 관절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